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5월 16일입니다.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라는 자격증을 제가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전에는 은행원이었는데 제 전 직장이 은행원이었을 때는 이게 이제 전문 인력이잖아요. 은행원이란 직업 자체가. 그래가지고 저는 뭐 요런 거를 취득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계속 은행을 다니고 있었으면 그 은행 생활 하면서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뭐 파생이라든지 증권, 펀드 뭐 이런 걸 땄겠죠. 그 다음에 외환 전문력을 따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저도 승진이나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은행을 그만두고 나와서 제가 이런 개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존에는 뭐 이런 자격증의 취득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종목이나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냥 제 의견을 종목에 대한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하고 제 의견을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릴 때 물론 뭐 불특정 다수가 보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영리를 취득하지 않는다든지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기존에 유사투자 자문업이라는 그런 업종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진짜 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 회사를 정말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요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은행 다닐 때 투자자산운용사를 시험을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점수가 정말 형편없이 반타작도 못하고 떨어졌었습니다. 뭐 물론 은행원 생활이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죠.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시험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지고 바빴는데 하루 종일 그냥 고객 상대하고 말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이게 딸 수가 없었다고. 그전에는 일반 사무직도 피곤하거든요. 그 전에 제가 그 전자회사에 다닐 때 그때도 야근을 정말 많이 했다고. 근데 그때는 야근해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은행원 같은 경우는 야근을 안 하는 날도 집에 오면은 녹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투자자산운용사에 제가 집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공부하면서 맨날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변명이죠 이거 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시험에 그때 떨어지고 나서 뭐 굳이 딸 필요가 있나, 내가 지금 은행 그만뒀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예를 들면은 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런 조금 그 제대로 된 자격이 없다거나, 왜냐면은 추천해 놓고서 그 종목이 떨어졌어, 그 손해를 입혔어. 근데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책임감이 없는 거야. 누구나 다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금 금융감독원도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약간 불법 토토 도박 이쪽으로 변질이 되고 보이스피싱으로 또 변질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중국 조선 놈들이 사기치고 조선족 놈들이 사기치고 뭐 이러면서 약간 조금 이런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자 뭐 이런 것들 좀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요거는 좀 갖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투자자산운용사를 자격증은 제가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유튜브에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 영상을 보고서 제 영상만 보고서 요점 정리한 거 이것만 봐도 가서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단 제 목표예요. 제가 공부한 것들을 그냥 여기에 기록을 해놓는 거죠. 자기 전에 저도 제 유튜브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하고 그런 용도로 지금 이제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공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부하면 또 좋죠. 이거 다음에 뭐 원래 제 계획은 옛날에는 그 언어 공부도 하고 그 젊었을 때 막 취업 준비하고 이럴 때, 그리고 이런 것도 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동산 중개 그 자격증 있죠. 그거까지 따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뭐 제가 나이가 들고 이래가지고 너무 바빠 일이. 그래서 뭐 지금은 시간이 없겠지만 투자자산 운용사는 일단 제가 따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 몇 편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를 길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도 되게 짧고 공부 내용도 짧고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하니까 아무래도 영상도 짧게 여러 번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일단 저는 시험을 한 11월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은 지금 너무 짧고 기간이, 지금 이제 2021년 5월 16일이기 때문에 제가 6월 달에 시험을 보려면 하루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못해도 5시간씩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제가 지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해서 11월까지 해서 저는 조금 마라톤으로 장거리로 달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날이죠. 첫날 같은 경우는 세제 및 절세 전략입니다. 세제랑 절세 전략 이래가지고 세금 관련돼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는 거, 국세하고 지방세 구분,
그리고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을 한다. 직접세는 내가 직접 세금을 내는 거고, 간접세는 간접적으로 세금을 징수당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구분하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국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 쪽에 기속이 일단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를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꼽자면은 국세 같은 경우는 자, 국세,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겠죠. 부가가치세.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이 정도 취등록세가 가장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 운전면허증 같은 거 보면은 지역 이름이 돼 있어요. 저는 원래 충북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운전면허증도 충북이라고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여기 지방세에 들어간다는 거, 요거를 알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로 또 기속이 됩니다. 뭐 한 요 정도 일단 알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합부동, 야, 이게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걱정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금을 언제 이렇게 내가 내면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일단은 국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요거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합소득세를 낼 때 보면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요거 국세죠? 그죠? 국세 맞죠? 소득세니까 국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고서 그거를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래서 우리가 13번째 월급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니면 2월 달에 내게 되죠. 근데 그게 전년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떼면은 옛날 거는 바로 6월 달에 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로 오늘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영상 이거는 공부할 때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릴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템포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일단 하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마다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복습, 예습 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응원은 언제나 조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부탁드리면서, 걱정인 게 내가 이렇게 해놓고 떨어질까봐, 그거 얼마 창피해요. 예,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일단 최대한, 예,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